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나 우리 앞들과 뒷들에는 홍매, 백매가 막 피어 있습니다. 앞에 홍매가 며칠 전에 피더니 뒤에 백매도 따라서 또 연달아 피어나고 있고, 그래서 참 새봄을 맞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좋은 감흥과 기분을 가지고 주역의 강좌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역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듣는 사람 자체가 싫고, 나도 그러기가 싫고, 그래서 그냥 본격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6과 9의 격돌입니다. 6과 9의 만남이고, 6과 9의 조우고, 6과 9의 해우고, 6과 9가 서로 만나고 격돌하고 헤어지고 반목하고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부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로 내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주역책을 보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은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라도 그 10을 숫자에 안 넣습니다.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9까지만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까지를 선천수라 이렇게 하고, 6, 7, 8, 9를 후천수라 이렇게 합니다. 선천수, 후천수. 그러면 선천수에서 양수 1, 3, 5를 보태면 뭐가 됩니까? 9가 되지 않은가? 그러면 9를 여기서 산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은 6을 대명하는 것인데 6이 음의 대명사입니다. 9는 양의 대명사고,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음 두 개 2하고 4하고 합하면은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천수에서 6과 9를 이렇게 따왔다, 골라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역을 해설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7, 8, 9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사상물리학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6, 7, 8, 9 이게 4입니다. 그래서 10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이 음이고 8이 음이고 7이 양이고 9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8부터 6으로 내려가고, 양은 적은 수에서 많은 수로 올라가고, 이게 아주 희한한 주역의 영리고 이치입니다. 그러면 8이라는 건 양의 음의 성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6보다는 6은 많이 줄어도 이거는 이제 할매, 할머니, 늙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요 8은 음의 그 화학적 기능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 젊을 소자, 음이라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양이라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거는 소양이라고 하고, 이거는 양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노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 한의원에 가면 사상물리학, 사상학이라는 걸 많이 표현을 쓰는데, 노음 체질이다, 소음 체질이다, 이 체질을 검사하면서 그런 말도 여러분 다음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상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역을 흔히 6효라고 하는데, 6효라는 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서 6효입니다. 6효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효는 그 멤버고 구성원이고, 이 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팀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를 소승계, 여기까지를 합하면 대승계, 뭐 소승 대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모양 상자 아닌가, 이 상이라는 모양달의 상자 아닌가. 예. 그래서 대상이 되면 6효가 되고 소상이 되면 3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것을 상괴라 그렇고 밑에 것을 하괴라고 합니다. 이건 표현을, 발음을, 우리 사투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는데, 깨라고 하면 아닙니다. 깨는 참깨, 들깨, 이걸 깨라고 하는데, 이거는 괴입니다. 괴. 고 해가지고 애가 들어가는 거. 괴. 상괴, 하괴.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아래 것을 하괴, 위에 것을 상괴. 이거는 6효를 뺄 적에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맨 밑에 거는 이렇게 이제 첫 자리이기 때문에, 안에서 첫 자리이기 때문에 초라 그래요. 이게 이제 9라고 해놨는데, 9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어. 135, 5가 9가 안 됩니까? 양수가 9입니다. 이게 양수다, 음수다 하는 이거를 갖다가 또 우리 사람들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삐뚤빼뚤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양이라는 것과 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은 붙어 있는 기고 음은 떨어져 있는 기다. 이것도 무슨 욕마 짊어지고 나온 것을 보고 그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요새 욕마라는 말이 써가 되겠습니까? 이 과학시대에, 문명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남녀간의 생식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남녀의 생식기는 하나로 붙어 있고, 여자의 생식기는 두 개가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음양을 대표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뭐 남녀간의 뭐 생식기다, 음부다, 뭐 이런 것을 갖다 입에 올리기가 좀 지성스러워 가지고, 상인적인 표현으로 뭐 욕마가 뭐 그런 걸 숫자판을 치고 나왔는데,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참 점잖하지요. 점잖하지만 그거는 우리 피부에 잘 안 와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바로 이 전체 부분을 따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일생이법입니다. 하나가 두 개를 놓는다 아닙니까? 일생은 뭡니까? 입이 안에는, 밖에는 들어간 입구가 하나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두 개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고, 밥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그러면 콧구멍도 한번 보세요. 코가 밖에는 우리가 구멍이 두 개인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눈구멍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밖에서 두 개인데, 안에 가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귓구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생이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양이 나누어지고, 그것도 일생이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가 바로 우리 인체의 부분 다 표현되어 있다. 그걸 갖다 옛날 어른들이 뭐 직접적으로 인체를 좀 거론하기가 뭐 민망하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이 시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나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 아닌가 쭉 붙어 있으니까, 이 음수는, 이게 음효는 이 가운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기 권계에 가면 거기 이제 또 설명이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중천 근계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군대 양수인데 처음 있다고 해서 초고라고 표현. 1구, 뭐 2구, 3구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반드시 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처음 초자. 초라는 이게 뭡니까? 이 옷의 아닙니까? 옷의 옆에 칼도를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 가위 덧잡니다. 가위를 옷을 자를 때 이렇게 싹 떼면서 그 상태를 떼는 순간을 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와 구가 만나기 때문에 초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한 칸에 올라가신 게 구이, 양이 두 번째 숫자에 올라왔다. 93.
양이 세 번째에 올라왔다. 93. 양이 네 번째에 올라왔다. 94. 그 양이 다섯 번째에 올라왔다. 95. 그 다음에 양이 아홉 번째, 마지막에 6에 올라왔다. 또 6은 마지막을 그렇게 6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상구라고 합니다. 상. 굳는 군대, 맨 위에 있는 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중하, 상중하, 천인지, 천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중용지도를 논하고, 또 뭐 중도 사상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이라는 말이 어딥니까? 여기가 중입니다. 양이 양자리에 왔다. 5가 양 아닌가 봐요. 5가 양인데 중에 왔다. 양이 양자리에 찾아온 것을 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정. 중정지도, 중용지도다. 뭐 불교에서 중용지도, 유가에서도 중용지도 이 많이 쓰는데, 그거는 바로 이 주역의 이치에서 빌려다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천인지, 천인지, 상중하, 상중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불교 말하면 뭐 불, 법, 성, 기독교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신, 어제, 오늘, 내일. 이게 뭐 이 3이라는 숫자에 모든 게 다 우리가 생활하는 철학이 그것을 갖다 기초를 하고 있고 기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뭐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초구가 가지고 있는 뜻과 구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구삼이 가지고 있는 뜻과 구사가 가지고 있는 뜻, 구호가 가지고 있는 뜻, 상구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 풀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효사라고 하고, 전체를 풀이를 해 놓은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괴사. 괴 전체를 이야기해 놨다. 괴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는 네 가지 덕목, 사덕을 말했습니다. 원형 이정이라,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근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리드해 가는 사람을 근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로 말하면 군왕도 되고, 요즘을 말하자면 대통령도 되고, 또 가정을 말하면 아버지도 되고, 회사를 말하면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어떤 뭐 단체 조직 같은 데 가면 조직장, 뭐 조합장, 뭐 은행장, 이런 장이다 이게 그런 데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이 되려면 원형, 이정,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코, 원은 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몸뚱이도 커야 되겠지만 스케일도 커야 됩니다. 뭐 리더가 되려면은. 그 다음에 형, 형통이라는 것은 막히는 데가 없이 어디라도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봐요. 거기다 형통이라는 말이 이 중천 근계 그 네 가지 덕목, 사덕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원, 스케일도 크고 체격도 크고 뜻도 크고 모든 생각하는 규모가 방대하고 커야 된다. 그래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통해야 된다.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가 있고 고루하면은 그건 리더가 안 되는 거죠. 어디든지 가면 통하고, 뭐든지 수용하고,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활용하고, 그게 형 아닙니까? 형통한 형자. 그 다음에 이로울 있자. 그 원행만 해가지고 사람이 되느냐? 리더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익이라는 입자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판서하기가 참 어려워서 내가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 배화변에 이 칼도자입니다. 배가 익으면은 낫을 가지고 벼 가지고 타작을 해서, 그래서 방아를 찧어 가지고 그래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삶에 윤택한 거, 우선 먹어서 배가 부르고 영양실조가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이로울 있자죠.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는 뭐 군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백성에게 이익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건 꽝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첫째, 뭐, 국민들이 사는 게 배가 부르고, 배가 든든해야 뭐, 산업에 열중하고, 국방도 열중하고 하는 거죠. 먹는 게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울 이자는 바로 그런 게 있다. 이는인데, 이제 주석에 보면, 마땅할 의자로 써놨습니다. 이는 의하라.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고들 정자인가. 그럼 원형 이까지는 잘 됐는데 정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이라는 게 주체성과 주관성과 그 주체성, 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이거 천상 판서를 해야 되겠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자나 고구마를 이거 비교하면 이 눈이 막 이렇게 있다고. 감자 눈, 고구마 눈. 이게 바로 고구마고 감자입니다. 우리가 감자를 심을 때 이 눈을 따가지고 심지 않은가.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고구마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무광이라고 하는데, 무광을 묻어가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는 거죠. 순이나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밑에 요렇게 뿌리가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떡잎파리가 2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고들정자인 겁니다. 고들정자 상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그 감자를 갖다 제일 건실한 놈을 갖다 딱 놔두어야 보관을 해야 그 눈을 따가지고 요새 이제 좀 있으면 감자를 심을 때인데 감자를 심는 거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건강한 놈을 안 썩도록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그래 땅에 묻어야 여기서 막 새싹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꼭 지키고 잘 간직하고 다음 우리 사람을 말하자면 자손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그름이 되어주겠다, 썩어주겠다, 나는 희생해주겠다. 이런 거룩한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직업을 너무 자주 바꾼다든지, 여자가 너무 시집을 또 자주 간다든지, 다 이런 것은 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은 마음이 죽도 해야 되지만 잘 보관도 돼야 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안 상하도록 눈을 잘 가지도록.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흉년이 들면은 다과한 것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목이라는 게 내가 감자나 고구마,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고구마를 많이 먹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계모년 보리흉년 때 내가 한 4-5살 때였을 적에 계모년 보리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모고 그 다음에 다 각입니다. 까시래기, 보리까시래기, 밀까시래기, 나라까시래기, 이 까시래기 많은 것을 다 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다 각과 다 목이 있는 그 식물을 잘 먹을 줄 알면은 흉년을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자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 한번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군왕이라든지 대통령을 내두고 집에 아버지라든지 우리 회사 같은 사장님이 스케일이 작고 공량이 작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통 어디 가면 척척 돈도 잘 쓸 때 빌려오고 또 사람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좋은 회사를 위해서라든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 같은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형 아닙니까, 형.
그 다음에 뭡니까? 이로울자. 이익을 가져와야 돼.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죠. 이익이 안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으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그런 회사 사장과 과장이 없겠지만은 이거는 점수가 전혀 안 나갑니다. 10원치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줏대가 있어요. 줏대. 한 번 먹은 마음이 그래도 1년은 간다든지 평생을 간다든지 이리돼. 이리저리 뭐 비 올 때 우산 장사하고 바람 불 때 뭐 무슨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직업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입니다. 정.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4가지 덕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은 원코, 행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사를 넘어갈 건데 효사에 보면 초구는 잠룡이니까 무룡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초구는 잠룡이니까 무룡이니라. 이게 이제 주석을 해야 이게 공부하는 맛이 나는데 주석은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은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나 이 주석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인데 주석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조금 뭔가 좀 썰렁하네요. 초구는 요 초구 말입니다. 이 초구는 잠룡이니까 무룡이니라. 잠룡, 장길잠자, 용용자, 안일물자, 말물자, 썰용자. 초구는 잠겨있는 용이기 때문에 쓰지 말지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잠룡에 있다면 대통령 나올 사람들이 지금 뭐 한 몇 사람이 될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다 잠룡이라 그럽니다. 용은 일단 임금이 돼가지고 용상에 앉으면 그런 게 임금 자리를 용상이라 그러고 임금 있는 옷을 갖다 골룡포라 그러고 뭐 얼굴을 갖다 용안이라 그러고 뭐 전부 하여튼 임금은 용용자를 붙여가지고 임금을 표현하게 됩니다. 용이라는 게 뭡니까? 9가지 좋은 그 짐승들의 장점을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용입니다. 용이 뭐 실제로 있는 용은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라고 과상하고 너무 우리 사람이 육안에 보이는 거 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또 깝깝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상징성을 가지고 좀 무슨 물행을 벗어나서 좀 그렇게 얘기해야 신비롭고 좀 더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이라는 것을 빌려 쓴 겁니다. 용이 한번 보십시오. 9가지 뭐 좋은 짐승들의 장점. 뿔은 사슴뿔, 뭐 비늘은 잉어비늘, 수염은 뭐 잉어수염, 발은 닭발, 뭐, 코는 뭐 낙타코. 이런 하여튼 9가지 좋은 그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것이 용입니다. 그 참 용을 만들어낸 뭐 이렇게 표현해낸 이런 중국의 고대 사람들이 참 놀라기도 하지요. 뭐 그런 점에서는 나는 박수를 보내고 대단히 그 좋은 뜻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 있는 거 아닌가요? 물속에 잠겨만 있어가 용이 됩니까? 잠용일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이제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용이 돼가지고 용상에 앉는 겁니다. 용이라는 게 뭡니까? 풍운 조화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뭐 비 내리고 싶으면 비도 내리고 구름 끼고 싶으면 구름도 끼우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군왕이 되면 요새도 아마 대통령이 되거나 임금이 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의 뭐 인허가 내주고 누구 긴급시켜주고 또 파면시키고 뭐 그거 전부 군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그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용이 되면 하늘을 올라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구름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용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잠룡 기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것도 참 점잖은 표현이고 멋있는 표현인데, 여기 이제 초고가 잠룡이라 이 말이에요. 잠룡. 이 자체가 용입니다. 용이지만 잠룡이다. 한 칸만 올라가면 이제 뭐 군왕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룡이다. 잠룡은 쓰지 말아라. 이 말물자입니다.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표현보다는 하지 말아라. 이 바로 명령종입니다. 명령. 하달문입니다. 하달문. 그래서 잠룡은 쓰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뭐 초입 회사원이 회사에 금방 들어왔는데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입사한 회사원은 잠룡이기 때문에 좀 가만히 있어서 회사 그런 뭐 분위기도 익히고 회사의 규칙도 익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연말을 하고 숙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 초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치면 한 10대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 들어가면 그런 잠룡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남녀를 뭐 떠나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남녀 간에 공이 초구일 때는 쓰려고 하지 말라. 활용하려고 하지 말라.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 용자가 활용한다, 사용한다,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 글자가 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또 말씀을 약간 들었습니다. 용자 이게 뭡니까? 가액이 멀경입니다. 멀경. 우주라는 뜻이 그 안에 이게 두 글자를 가지고 통해놨어요. 천지를 통한다 이거. 그게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사용하지 말아라. 초구는 잠룡이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더 숙달로 시키고 정기를 온축하고 이게 초구가 취할 태도입니다. 그게 시집은 여자가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막 지가 막 설치고 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뭐 집안 가풍을 무시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지요. 쫓겨나든지 뭐 퇴박을 맞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집 온 여자는 자기 친정에서 배웠고 뭐 느꼈고 숙달되었던 그런 습관들을 사용하지 말고 이 집 가풍에 맞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따담기 위해서 조용히 몇 년간은 좀 참고 기다려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 초구 잠룡이니까 무룡이라 이 말은 어디에든 갖다 붙이면 다 합당한 얘기고 부합되는 얘기고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수양서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양도 되고 수행이 되는 수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기른다는 뜻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행을 닦는 거지요. 우리가 행을 절에 가면 수행한다, 뭐 수행성이다, 수행자다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수행이라는 건 뭐 절에 있는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속에 하늘 밑에 사는 사람은 다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행을 닦아야 되죠. 행을 잘못 움직여가지고 신세 망가지고 뭐 구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초구 잠룡이니까 쓰지 말아라. 이 참 수행하는 그 지침서로서는 이거보다 더 절실하고 호소력이 있고 강곡한 말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구는 잠룡이니까 쓰지 말지니라. 좀 시간을 기다리고 버리고 지켜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이는 요거 한 칸 올라갔습니다. 구이는 이제 상중하에 보면 중에 왔습니다.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용이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똑같은 여기도 중이고 중인데도 왜 그러냐면 양이 음자리에 왔기 때문에 구가 양인데 이가 음자리 양인가 봐요. 양이 음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이라는 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중도라고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구호효만이 중용기도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음자리에 왔다. 그래 구이다 이 말이. 중은 중인데 양이 음자리에 왔다. 그래서 구이는 헬룡제전하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이는 헬룡. 책을 여러분들 보세요. 주요 본문을 봐야 됩니다. 헬룡. 나타날, 볼견, 나타날 현. 볼견인데 여기서는 나타날 현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다면 견이고 나타난다고 하면 현입니다. 임금이나 어른이나 아버지나 배로 갈 적에 아련하러 간다 하지 알견하러 간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반드시 위에 어른을 만나 배로 갈 적에는 아련하러 간다. 그래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현용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논바닥에 있다. 논바닥은 뭐 하니 용이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용이 논바닥에 올라왔는 겁니다. 이 밭이나 뭐 논바닥이나 뭐 자기가 놀고 싶어하는 말하자면 홈그라운드, 스테이지, 무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밭전자를 활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 편리상 논전자, 밭전자를 놓은 것이지 이거는 하나의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현용이 되어가지고 잠기 있는 용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바닥에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나와 있겠습니까?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좀 사가지고 가세요. 날로 좀 알아주는 사람 날로 좀 데려가 주세요. 날로 좀 기용해 주세요. 날로 갖다 좀 발탁해 주세요. 날로 좀 써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헬룡제전입니다. 처녀가 20대가 되었습니다. 또 남자도 20대가 되고 그러면 시집과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서방을 만나야 되죠. 마누라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부모들이 내놓습니다. 중매쟁이한테 우리 아들 뭐 딸 중매 좀 써주라고. 그럼 이제 내놓으면 이제 그 중매쟁이가 뭐 좋은데 다니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는가. 그러면 혼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이라는 게 이제 한 20대 됐는데 요새 같으면 뭐 대학을 나와가지고 군대에 갔다 와서 취직을 할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어디라도 가서 시험 원서를 내고 시험을 쳐서 통과해가지고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헬룡제전입니다. 그리 하는데 이 주역이라 하는 것은 아주 상관관계가 대단히 이것은요, 이 구이는 반드시 초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초구를. 초구가 실세거든요. 여기가 천자, 여기가 제후, 그 다음에 경, 공, 선비, 서인. 지금 선비가 돼 가지고 선비라는 게 이제 뭐 옛날식으로 하면 서당에서 사서상경을 다 배우고 성균관에서 뭐 학문을 어지간히 닫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장 그 실세 높은 이 제후를 만나야 됩니다. 제후. 제후와 천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천자는 상인적인 어른이고 제후는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천자는 덕은 높은데 실권이 부족하고 제후는 실권은 높은데 덕이 부족하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후 실권을 만나야 실권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행평이 풀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죠.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현용이 되어 가지고 제전해 있으면서 대인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인을 본다는 게 뭡니까? 뭐 과거에 합격하고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헬룡제전이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죠. 반드시 대인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대인을 못 만나면 헌일입니다. 헌일. 인생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느냐. 누군가 날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실세를 만난다. 요즘 말하고 스폰서라는 거야. 스폰서, 후원자, 지원, 후원자를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불우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우하다는 것은 안일불자 만나로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만나야 할 경우를 못 만나고 그는 불우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과 불우 이건 말의 글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견대인을 해야 된다. 대인을 봐야 된다. 대인을 봐야 이롭다. 이견대인. 저기 어디고 밀양이 아니고 경주에 가면은 그 감언사지에서 조금 가면 이견대라는 대가 있습니다. 이견대. 그 이제 아들 신문왕이 저거 아버지 그 뭡니까 무열왕을 비로 그 성묘하러 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근내가 보면 그 섬이 바위 섬이 아닌가 봐요. 그 안에 아버지 뼈가 이제 뭉치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 이견대에서 그 서가지고 성묘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굳이 성묘라고 해야 안 되겠는가 봐요. 어쩌나 뭐 아버지 묘를 살펴보러 갔으니까. 거기가 이제 이견대 이견정입니다. 그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 이 주역의 중천 건괴 제2호에서 따온 말입니다. 대인을 보자. 대인을 보면 참 일이 잘 풀리고 봄에 눈 오듯이 막 슬슬 풀리고 훈풍에 돛담배처럼 슬슬 가게 되고 참 좋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인은 반드시 이 지후인 실세를 만나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요. 또 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고시 합격해야 돼요. 대인을 못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뭐 좀 직업을 덜 명의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저 안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중앙에 뭐 높은 백이 있으면요. 대인을 만날 수 있는 백이 있으면 좋은 자리 가는 겁니다. 내무부를 통해서 뭐 쫙쫙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뭐 한 40, 50대면 뭐 금방 뭐 장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격을 땄는데도 대인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집니다. 첫째 뭐 여자가 시집을 갈 건데 똑같은 여자지만 좋은 서방을 여기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서방 자리입니다. 서방 좋은 서방을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팔자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뭐 좋은 마누라를 만나면 뭐 장가 잘 가가지고 뭐 출세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로 간의 만남에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주역을 해석을 잘 개운하게 하는 분이 좀 드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이런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그럼 여기 이제 이다 주역이 전부 파트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초구는 이깁니다. 이 구사를 만나야 돼요. 그럼 요 구삼은 이 상육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개든지 간에 이 아래 궤 중과 위에 궤 중이 참으로 그 만남이 제일로 훌륭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의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이 구호를 천상 이렇게 땡겨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개운한 해석이 아니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삼은 종일 근근하야 종일 근근하야 석척약 하면은 무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내가 보니까 주에 강의를 하는 분이 보니까 글로 제대로 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갈지자 붙이는 걸 갖다가 잘 못 붙이더라. 뭐 집게라고 이렇게 하고 뭐 지자를 갖다가 밑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지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잘못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는 소유격 내지 주격조사 또 아니면 동사로 사용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위어로 붙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절에 가면 스님들이 뭐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로 하는데 그 건강에 있는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것도 글로 잘 못 읽는 겁니다. 이생기심이란 큰 망발이 됩니다. 말릴 때 위로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면 논어천벌이 학이 시습주면 불영여로와 했는데 학이 이 자를 학자에다 붙여야 돼. 시습 이 시습이 그렇게 읽으면 망발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좋은 예를 보더라 해도 말릴 이자, 이 갈기자, 너릇자 이런 거 어조사, 전치사 이런 것은 반드시 위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고 글로 뭐 잘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대로 그걸 딱 부러지게 안 배우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런 걸 잘 알아서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93은 요 93 얘기입니다. 요 93 아닌가.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주요 원전 책을 내가 주요 원전을 지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일 근근하여 종일토록 하루 종일이면 근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근근이라 합니다. 조심하면서 노력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93이 되면 나이가 이제 인생의 나이가 또 한 30대거든요. 회사를 치면 한 과장급에 속합니다. 중견 간부가 되는 겁니다. 중간 간부. 사람도 나이가 한 30살 좀 중간 안 되는가 봐요.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밑에 내가 있고 또 밑에 아들 딸들이 있고 그러면 가정에도 내가 상당히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가 양이고 삼이 양인데 양이 양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 길을 폭발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폭발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폭발하면 되느냐?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이 양자리에 왔더라고 해도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신중하게 하고 군자는 필신기독이라 하냐. 필신기독 반드시 그 홀로 있을 적에 조심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학에 보면 필신기독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가 봐요. 종일통으로 근근해서 나이가 그런 게 30대에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욕은 강하고 갱년은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합니다. 30대에는 우리가 뭐 나이가 70이 넘어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0살 그때는 참 철부지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꼭 뭐 3이라는 데 그 국한되지 마시고 회사 치면은 중간 간부, 집으로 치면 아버지 위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아버지, 인생을 치면 30대 이때는 의욕은 강하지만 의욕은 대단히 강합니다. 뭐든지 해보면 될 것 같지만은 하면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륜과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륜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야 안전한 그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족하면 늘 비틀거리고 찔뚝거리고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 척약하면은 전역이 되어서도 이 두려워할 척자, 두려워할 것 같으면 같을 약자 동사가 밑으로 붙어요. 약석약이라 이렇게 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옛날 상고시대 문장틀하고 오늘날 당나라 이후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하고 구성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문장을 하면 같을 약자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 옛날 문장은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조심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저녁이 돼서 잠잘 때까지도 두려워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 뭐 낮에 일로 열심히 하고 뭐 했으니까 나는 뭐 이대로 좋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방심을 방탕하게 먹으면 저녁에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대에는 끝까지 40대가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은 엄청난 그 조심성과 함께 신중성과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그때 가서 조금 뭐 허지부지 한다든지 에레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방만하다든지 방탕한다든지 방심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30대에 쌓은 그 모든 공덕이 싹 소멸되어 버립니다. 대인을 만난 것도 소멸되고 뭐 직장이 잘 먹어서 말 잘 못하고 행동 잘 못해가지고 신세 망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석 척약할 것 같으면 저녁이 되어도 조심할 것 같으면 조심할 척 두려워할 척 신중히 할 척 그런 의미로 써야집니다. 여 하나 여기 위태로울 예자입니다.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30대에서 40이라는 그 고개를 맞기까지는 사실은 좀 위태위태한 것이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허물이 없다. 그 무자가 요새는 무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 이제 불화를 해서 불이라는 게 이렇게 위에 장작을 이렇게 걸쳐놨는데 그 밑에 불로 질러가 태압비로 없어진다고 해서 없을무가 되는데 이때 무자는 이게 이렇게 돼. 두 위자를 긋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왼쪽에 내리 그어 가지고 이렇게 없을무. 그래서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구자가 허물 구자입니다. 그러면 30대는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 자리에서는 조심하다 보니까는 잘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중간 간부 중간 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요 위로 눈치도 봐야 되고 밑에 또 부하도 생기고 좌우 전후 좌우 상하를 잘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허물 없는 그 중간 간부 내지 30대를 보낼 수가 있다. 그리 안 하면 뭐 이때는 낭패나는 겁니다. 30대 중간 간부 시절에 잘못해가지고 뭐 모가지가 달란다든지 뭐 쫓겨난다든지 뭐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뭐 망해가지고 부도를 내가지고 뭐 곤란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삼은 왜 또 그러냐면 역학관계를 보면은 이 상구 자리는 끝나는 자리거든요. 끝나는 자리 여기는 이제 실세가 아닙니다. 실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구삼이 상구를 의식하고 뭐 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생각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 자리는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나는 사람하고 떠나가는 사람하고 손잡아 보니 뜻을 맞춰 보니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삼의 파트너는 상구가 파트너인데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효사를 풀이하면서 참 멋지게 하는 겁니다. 구삼은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근근하다는 하늘 근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조심할 것 같아요. 해가 져도 하루 종일 일 잘했는데 해질 무렵에 일로 뭐 방만하게 해가지고 문득게 술로 마시고 뭐 무슨 방탕한 짓을 해가지고 그만 신세가 망가지고 지구석이 절단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중간 간부 나이를 치면 30대 그만큼 이 연령층이나 이 시간대나 이 뭐
삶의 무대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의욕은 강하지만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잘하면은 위태위태한 시간을 지내왔지만은, 세월을 보내왔지만은 허물은 없을 것이다. 주역이라는 이치가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로 줄이고 원길과 대길로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 없이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허물이 살아가는 자체가 허물 없이 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러나 워낙 조심하다 보면 허물은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또 인생살이입니다. 허물을 반드시 또 줄여야 되고 원길과 대길을 확대하고 확장해야 되죠. 그게 바로 구삼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이면서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이 주석 해석이 참 되게 좋은데 주석 해석이 내가 못해주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제 뭐 주석을 또 해석하는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사입니다. 구사. 이거는 이제 합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구삼이고, 이건 상계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이 구사입니다. 상계. 그렇지 않습니까? 구사. 이제 구가 양인데 음자리에 왔는 겁니다. 양이 음자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못 펴는 거죠. 여기 제후 밑에 있는 제후 밑에 있는 장관이나 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군을 치면 여기 이제 뭐 사단장이고 여기 이제 뭐 대령쯤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용은 용인데 도약하고 싶죠. 대령에서 뭐 별도항에 달고 싶고 장군도 되고 싶고 또 뭐 장관에서 임금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뭐 다 그게 누구든지 그 도약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혹 도약하고 싶지만은 도약하더라도 못에 있다면 용이 사는 무대가 못 아닙니까? 모시고 쏘고도 깊은 물속에 그 용이 산다고 용이 뭐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용이 물속에 살면 뭐 깊은 바다라든지 깊은 뭐 호수 같은데 용이 뭐 좀 몇 마리가 살고 이랬는데 아무리 그거 가봐도 용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용은 그런 물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관념상으로 우리가 산수화를 그랬는데 실경산수가 있고 관념산수가 있는, 관념산수는 안 가보고도 아주 좋은 경치를 그려내는 사람이 관념산수입니다. 실경산수는 조선시대 겸재 같은 분이 뭐 북한산이라든지 뭐 이런 금강산이나 이런 산들을 실질을 보고 그리는 것이 실경산수 아니면 관념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도 추상화가 있고 비구상이 있고 실상화가 있는 겁니다. 그 비구상이라는 게 뭡니까? 관념 속에서, 이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있는 세계를 물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비구상이고 추상화입니다. 그러면 추상화가 19세기, 18세기 이후에 세계적인 회화사에서 가장 빛난 업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본 거 그대로 있는 물상만 그리다 사람이 정신의 세계를 표출해냈다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렇듯이 용이라는 것이 물속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용이 뛸 때 무대, 자기 본 무대, 홈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되지. 홈그라운드에 노바다에서 뛴다든지 뭐 산비탈에서 뛴다든지 이러면 뭐 늘어져가 죽는 겁니다. 다치고. 그때 보통 용이 보면 비 오는 날 뭐 구름이 끼가 있는데 저 폭포 같은 걸 타고 올라서 뭐 용이 됐다. 그런 말로 참 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해서 참 듣기도 좋고 표현도 멋있는데 용이 뭐 아무리 비 오는 날 폭포 밑에 있어 봐도 용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관념을 그렇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대가 없는 배우도 가수도 무대가 없어 보세요.
뭐 가요 무대라든지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빛이 나고 또 이름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생기니까. 무대도 없이 노래 불러보세요. 누구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이 자기 무대를 만든다는 거. 이게 용의 무대는 바로 못이다 이 말이에요. 깊은 쏘다. 여기 못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앞에 연못도 못이고 한데 그게 좀 의미가 박약합니다. 깊은 쏘라고 해요. 쏘연자입니다. 쏘연. 깊을 연자. 생각이 깊다. 그러면 이제 연자를 쓰고 우리가 학문을 내려오는 그 계통을 갖다 연원이라는 연원이라는 요 뭐 내 바로 위에 그 정도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저 위에 뭐 요순우탕 문문주공 부처님으로부터 뭐 달마대사 또 달마대사로부터 뭐 육조 현행에부터 남악 해양 마조 도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연원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뭐 서양 철학사에 보면 뭐 뭡니까 소크라테스에서 뭐 또 뭐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내려오는 그 맥을 갖다 연원이라 그래요. 깊을 연자 깊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차를 요새 많이 사들하는데 연원이 없어가지고 참 그 차계통이 썰렁합니다. 저 그때 뭐 이렇게 몇 대 올라가서 이렇게 차계통에서 항맥을 담맥을 이어서 와야 되는데 그걸 이어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뭐 개우 뭐 자기 위에 뭐 누구한테 조금 들었다 빼앗다 그런 정도만 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건 좀 썰렁하죠. 깊은 항맥과 도맥과 법맥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럴 때 연원이라는 이 연자를 쓰는 겁니다. 이 용도 반드시 깊은 쏘에서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폭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냥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폭포라는 게 보통 한 50m, 100m까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폭포의 힘을 빌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은 용이 뭐 산비탈로 기어 올라간다. 용이 뭐 가시쟁이한테 뭐 이렇게 배가 찔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회상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은 물 속에 소 속에 있다가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간다. 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뭐 기댄다. 사람 우리가 뭐 기댈 때가 있으면 참 뭐 취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기댈 데가 없어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어디 사람한테 가서 기대고 해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자립할 수가 있는 거지. 자립이라는 거 그것도 뭐 부모의 도움을 안 받아서 자립이라는 거지. 누군가의 그 자립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립이 되는 거죠.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은 용인데 도약을 하고 싶다. 조금만 있으면 도약하면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해서 자기가 본 그라운드에서 콘그라운드에서 뛴다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안 다친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라서는 뭐 뛰고 굴리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다치거나 해상되거나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사 자리가 그렇다. 구사는 이게 밑으로 같이 파트너입니다. 이 초고에 대한 손 좀 잡아주려 해도 구사가 초고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초고가 지금 자기도 살기가 어렵고 잠룡인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바로 여기가 실제로 도움을 청하는 자리인데 여기 가서 이제 뭐 거의 지금 근접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칸만 올라가면 구호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자리 사장자리를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아주 조심조심해서 내 운신의 폭을 갖다가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해서 허물었다. 도약하고 싶기는 엄청나게 도약하고 싶지 않겠냐면 이거 뭐 대통령이 바로 장관에서 한 칸 올라가면 대통령인데 경대부에서 한 칸 올라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 한 칸 올라가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예사롭게 간단히 그렇게 보면 실패하게 된다. 뭐 허물이 없어야 돼. 허물이 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 아닌가. 허물 저지르려 하면 그냥 뭐
불쑥불쑥 뭐 덜렁덜렁, 예? 이리저리 뭐 닥치는 대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역적 아니면 뭐 중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역의 이 원문이 수행서로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구사 자리에 와 있는지 구삼 자리에 와 있는지, 예? 구의 자리에 와 있는지 초구 자리에 와 있는지 이거를 안으로 되새기면서 내 행동을 자제하고, 그러므로 해서 수행이 좋다. 그래서 주역을 수행서로서는 최고라 그러면 최고. 점을 안 쳐도, 점을 쳐서 이제 달인이 되면 결국은 주역은 나중에 이제 점 치는 대로 귀결이 되고 또 점을 쳐야만이 됩니다. 선비가 6효를 못 빼고 6효점을 못 치면 그거는 선비가 아닌 겁니다. 6효도 모르면서 뭐 선비라고, 그건 또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점을 잘 친 어른이 문왕이고, 그 다음에 송나라에는 주자 아닌가. 왜 제갈량도 점을 잘 치고, 큰 대인 군자, 큰 학자치고 점 못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은 은조시라, 큰 학자가 뭐 돈벌이는 안 되고 사는 게 공공할 적에는 시장에 앉아서 그 점을 판다, 매복을 한다, 그런 말이 그 자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낸 말도 아니고. 대언은 은조시라. 큰 선비는 시장에 앉아서 점도 봐주고 산다. 왜냐면 돈을 좀, 용돈이라 좀 만져야 되니까요.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사 자리는 내가 수행하는데 가장 그 강한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전파하고 하소연하고 고소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구사의 효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여기가 구호거든요. 양이 양자리에 왔다. 예? 양이 양자리에, 양이 양자리에 왔으니까 뭐 요새 뭐라 해야 되는가, 뭐 난리에 달아 죽었다. 난리에 달아 죽으면 뭐 헐헐 날아가지 않은가 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양은 양인데 양자리에 못 와가니, 훌륭한 무슨 기질로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자리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참 곤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뭐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양이 양자리에 가도 있으면 뭐 양자리에 갔다 하면 뭐 끝내주는 거지 뭐. 끝내주는데 양이 양자리에 못 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주역 강의도 하고 또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뭐 조용하게 살아가지요. 양이 양자리에 왔는데 상중하 중에 왔다. 중이란 무풍기 아니고 아래에서 다 바람 막아주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출세가 모든 게 다 해결하는 자리가 이 구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리고, 집안을 치면 아버지 자리, 여기는 할아버지 자리며 할아버지 자리라서 조금 약간 뒷방 노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천자도 바로 뒷방 노인인 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천자는 덕은 높은데 실권이 약하고, 기호는 실권은 많은데 덕이 좀 부족하고, 그게 이 바로 지구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는 뭡니까? 구호는 비룡제천하니, 용이 되어가지고 날아서 하늘에 있다. 용이 날아서 이제 뭐 비 오는 날 쏘에 뭐 무치가 있다가 잠룡이 되어 있다가 그 폭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구름을 막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고 풍은 조화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비룡제천입니다.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또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게 구호는요, 밑으로 이 구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라든지 뭐 어떤 세사에서 보면 신입사원을 뽑고 신입사원을 뽑는 거죠. 뭐 뽑는데 그 뽑아가지고 좀 좋은 사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걸 봐가지고 거기서 뭐 뽑았으면 그 사람 또 임금한테 덕이 되고 또 회사 사장한테도 회사한테도 덕이 되고 이 지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석. 위에 아버지인데 밑에 아들이 좀 잘나야 되는데 아들이 못 나오면 지구석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다봐도 내 뜻을 이렇게 줄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잘 안 되죠. 뭐 내가 지구석이라고 표현해서 재미시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는 구호 나름대로 또 밑에 있는 훌륭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고 발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번 과거를 열고 뭐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기술고시, 뭐 이런 고시를 많이 보지 않는 그 길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버지가 됐다. 그럼 아들로 나와서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을 좀 내 뜻을 일으켜가지고 잘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인지. 그게 안 나오면 그러면 집안이 뭐 그냥 적막강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 구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비룡제천이 용이 되어가지고 나르면서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 구이만 구호를 보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서로 간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관계 설정입니다. 이 상구도 구호도 구이를 반드시 만나봐야 된다. 안 만나보면 흔히 좋은 사람을 발탁을 못하면 뭐 정부는 정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호는 비룡 제천이니 이견 대인이라. 이 참 주석을 내가 설명을 잘 하는데 주석을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긴 하네요. 그 다음에 상구입니다. 상구. 상이라는 게 위태로운 자리인가. 위에 올라가면 위태롭습니다. 바람 타는 자리고 또 건세가 다 소멸된 자리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건세가 집중된 자리죠. 요까지. 상이 돼버렸다. 상부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문 선생 같은 경우도 상부 자리에 와 있는. 조금 있으면 내임덕 현상도 일어나고 이럴 겁니다. 구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상구가 돼가지고 끝나는 자리다. 내려오는 자리다. 상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뭐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상에서 내려올 것밖에 안 남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이다. 이 몽항자 높을 항자거든요. 높은 용인데 용은 용인데 높다 이 말. 후회할 일이 생긴다. 돌아보면은 뭐 잘못된 것도 많고 또 욕하는 사람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나이를 치면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 뭐 60짜리 아닌가 하면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생을 돌아볼 적에 아 그때 내가 그거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아 그걸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겠네. 안 돼서 안타깝네. 후회스럽네. 후회한 자리가 이 상구 자리입니다. 항룡이니까 유해라. 용이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고 날아다닐 힘도 없고 힘이 있어야 용도 날아다닐 거 아닌가. 못 다니는 겁니다. 뭐 내려올 때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내려오는데 내려올 걸 생각이 또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상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내려오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라도 앉아있으면은 조금 뭐 생기는 건 좀 부족하지만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 후회스럽다. 우리 인생의 수양서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양도 되고 수행도 되는 겁니다. 황룡이니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리라. 후회스럽지만은 뭐 도리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돼.
임기가 끝나면 뭐 대통령도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5년 가다가 한 4년까지 한 3년까지는 그 임금의 뭐 대통령의 뜻을 잘 집행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지내가면 그만 상구가 돼버리면 밑에 사람 말도 안 들었고 건의도 떨어지고 체면도 뭐 그렇게 안 서고 이게 참 후회할 자리다 이 말입니다. 상구는 항룡이기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주석을 내가 잠시만 좀 말씀드릴게요. 구호라는 것은 위가 극정 중정 자리고 그 위치가 극히 중정, 아까 가운데 중, 발을 정, 중은 중인데 가운데 자리고 정은 양이 양자리고 하기 때문에 정이다. 정중자로서 더 희지 그하야 이 때의 그걸 얻어가지고 이 구호라는 이 막강한 실시자리를 때를 얻어가지고 과차적 여기를 지나가면 상구에 가버렸네. 과차적 황이 됩니다. 높은 황제가 됩니다. 높은 황제 황룡이 되면 상구는 지어 황극고로 상구는 황극에 이르러 있는 거로 유해하라. 그럼 후회할 일이 생긴다. 유과적 허물이 있은 적은 마땅히 후회할 일이 있다. 오직 성인이라야 오직 성인의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진퇴 존망을 알아가지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 진퇴 존망을 알아가지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허물이 없다. 진퇴 존망을 잘 알면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겠는데 안 내려가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난리가 일어나고 또 뭐 독재를 한다 뭐 장기 집권을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뭐 현대 정치사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가. 무과적 허물이 없은 적은 부지어해야 후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참 적절한 표현이 때가 있는데 내가 나중에 또 잘 설명을 내 주석에 참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용구는 갠군용하되 무수하면 기라리라. 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구가 양 아닌가 왜 양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마리 용을 봤습니다. 지금 1용, 2용, 3용, 4용, 5용, 6용 6용을 다 봤는데 요 두 개도 용이라는 말이 안 되라도 다 용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수하면 기라리라. 무수라는 머리에 안 올라가면 그러니까 약간 정상에서 조금 한 칸 그 밑에 거기가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바람 타는 자리고 모든 원망과 욕설은 싹 다 들어먹는 자리가 그 상구 자리고 그래서 너무 머리에 올라가면 요새 뭐 가수 된 사람들도 뭐 스타가 되고 나니까 뭐 어릴 때 뭐 학교 다니면서 조금 뭐 했다는 것도 그런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욕을 먹지 않는가. 그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구에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거나 하여튼 상구는 피하는 게 이 주역이 내포하고 있고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역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뭐 내가 주역 소설을 쓴 작가인데 이게 참 뭐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주역 강의를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비유하게 달인이라 이릅니다. 아주 거기 그 효사에 맞는 합당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실을 잘 갖다 대입시키고 비교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주역 강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역은 인생을 좀 폭넓게 살아본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이 강의가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그냥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은 글줄만 해석하고 좀 깝깝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역 강의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